얼마 전 아는 선배와 문자를 하다 10시쯤 무의식적으로 잠에 들어버렸다. 그러다 문득 눈을 떴더니 불이 켜져 있던 방에 불이 어느새 꺼져 있었다. 부모님은 그날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여동생이 껐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목이 말랐기 때문에 나는 불을 켜지 않고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우롱차를 마시고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정확히 새벽 3시. 그러자 문득 어제 방을 치우지 않고 잤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대로 방에 돌아가 불을 켜고 난 깜짝 놀랐다. 방에 있는 인형이라는 인형은 모두 뒤집혀 있는 것이다. 포즈가 좋지 않아 거꾸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인형도, 여동생의 손이 닿지 않을 높은 곳에 있는 인형도 모두 뒤집혀 있었다. 당황한 나는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인형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냥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기분은 나빴지만 이상하게 바로 잠에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난 꿈을 꾸었다. 폐 공장 같은 곳에서 난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달리고 있었다. 숨이 차오르는 괴로움이나 계속 달리다 보니 느껴지는 목 안의 열, 폐의 쓰라림까지 모두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계속 달리고 있는데 문득 음악이 들렸다. 이건 내 자명종 시계의 음악이네. 음악이 들려오는 쪽으로 가면 일어날 수 있겠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나는 음악이 들려오는 쪽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새어나오는 문을 찾았다. 됐다. 이 문만 열면. 그렇게 생각한 순간 목덜미를 누군가에게 꽉 잡혀서 숨이 마구 차오르기 시작했다. 위험해. 잡혔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동시에 난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멍하니 시계를 보니 시간은 6시 반이었다. 제대로 달아난 것일까? 잡혔었지만 빠듯하게 세이프인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하고 눈앞을 내려다봤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에는 엄청나게 땀이 차 있었다. 우선 난 이불에 땀을 닦았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내 이마 근처에 그림자가 비쳤다. 이상하다. 비스듬하게 내 위쪽에서 비춰온다. 무엇인가 있는 걸까? 보면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베길 수가 없었다. 무서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대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난 용기를 내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가까운 곳에 상대의 얼굴이 있어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다. 엄청 가까운 곳에 웬 아저씨의 얼굴이 있었다. 눈에는 잔뜩 핏발이 서 있고 눈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잔뜩 눈을 치켜뜨고 있었다. 난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이렇게 말했다. 도망치지 말라고. 그 이후에는 아마 기절했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 8시였다. 이미 학교는 완전히 지각이었다. 난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나 자신에게 그건 꿈이었어. 라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렇지만 이마에 땀을 닦은 손을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손에는 피가 흠뻑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한밤중 청년은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아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기분 전환을 위해 가까운 해변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바다 쪽에서 희미하게 확성기로 말하는 것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쪽을 바라보니 바다에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금색의 물체가 보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은 해변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멍하니 되풀이하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불상의 모습을 한 기념비 같은 것이 바다 위에 떠서 반짝반짝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동안 보고 있자 서서히 손과 몸이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이 사라지며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청년은 위험하다. 고 생각하고 급히 원래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뒤를 돌아보니 불상 같은 것은 해변 위를 마구 움직이고 있었다. 청년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네. 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왠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려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의 목소리는 멈추고 불상 같은 것도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청년은 알아차렸다. 이곳은 해변이 아니라 바닷속이라는 것을. 청년은 가슴까지 바다에 잠긴 채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모녀 가정이 있었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딸은 매일같이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가사를 돌보는 착한 소녀였다. 그렇지만 딸은 어느 건달과 사귀기 시작하더니 끝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나버렸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딸을 계속 기다렸다. 딸이 돌아온 것은 몇 개월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몸은 여기저기 반점투성이었고 눈은 생기가 없이 공허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울며 묻자 딸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랑의 도피를 떠나자마자 건달은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마구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마약을 피우게 해 중독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남자의 생활비와 마약값을 위해 매춘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낙태 비용이 아깝다며 건달은 딸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려 유산시켰다는 것이었다.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딸을 위로했지만 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다. 딸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는 남자의 집 근처에서 숨어 있기로 했다. 돈이 떨어지면 유흥비를 뜯어내기 위해 남자가 집으로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다. 부모를 위협해 돈을 뜯어낸 남자가 신나서 집에서 나오자 어머니는 권총으로 그를 위협해 제압했다. 그리고 수면제를 주사해 잠을 재운 뒤 집 지하실에 감금했다. 그리고 남자를 침대에 붙들어 맨 뒤 팔에 수혈용 바늘을 꽂고 눈에 잘 보일 만한 곳에 피가 모이는 봉투를 올려놨다. 강제 헌혈이었다. 남자는 머지않아 눈을 떴고 자신의 상태를 본 뒤 울부짖으며 생명을 구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할 뿐이었다. 남자는 반나절에 걸쳐 자신의 피가 천천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 속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어머니는 남자가 죽은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살했다. 가끔씩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잔인하다. 어느 대학교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 여름방학이 끝나고 바로 있을 축제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늘 했었던 주점이 식상해져서 이번엔 다른 걸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하지만 딱히 좋은 의견이 없어서 회의는 점점 늘어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다시 주점으로 갈 분위기였지만 문득 누군가 말했다. 유령의 집 어때? 좋은 의견은 아니었지만 주점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많아서 유령의 집으로 낙찰. 동아리 사람들은 유령의 집 준비를 시작했다. 축제를 바로 앞둔 전날 준비조가 여러 가지 소품을 구해왔다. 리허설을 마치자 다들 성공적이라며 자축했다. 특히 마네킹 얼굴이 무서웠다는 평이 대다수. 하지만 준비했던 부원들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마네킹에 얼굴 없었는데?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마도 8시쯤이었을 거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전화기로 향했다. 남동생이 누군가와 전화하는 일이 없었기에 모두들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남동생은 수화기를 들고선 번호도 누르지 않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남동생은 수화기를 내리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죽었대. 우리는 당황했지만
혹시나 해서 할머니가 계시는 병원에 전화했다. 할머니는 5분 정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오히려 병원 직원이 놀라고 있었다. 이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는 남동생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지만 남동생은 바보처럼 그저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전화 왔냐고 하자 몰라, 모르는 여자가 네 할머니 죽었어 라고 했어. 그 후 우리 집에선 남동생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했다.